개설 거기 교재표입니다. 421쪽에 일단 의견 청취 방법이라 해서 우리 행정절차법은 국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방법으로 세 가지를 규정해놨어. 청문이라는 절차, 공청회라는 거, 의견 제출 기회 주는 거. 응? 그래서 뭐 청공의라고 이렇게 앞글자다면 세 가지 절차를 규정했다. 그냥 그 사실 자체. 청문, 공청회, 의견 제출. 그런데 두 번째 거 중요하다. 의견 제출 기회를 안 줘도 되는 경우가 있대요. 불이익 처분하는데 상대방한테 의견 제출할 기회를 안 주고, 그래서 안 줘도 되는 건 안 들어보고 해도 되는 거지. 몇 가지가 안 들어봐, 의견 청취 기회를 안 줘도 된대. 응? 네 가지지? 박산해 보면. 응? 네 가지인데 세 가지는 아까 뭐 안 해도 되는 사유지? 사전 통지 안 해도 되는 사유와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게 사전 통지를 안 해도 된다는 건 의견 청취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사전 통지를 안 해도 되는 경우는 의견 청취를 안 해도 되는 사유다. 그지? 대신에 이제 의견 청취 안 해도 되는 사유가 박스 안에 네 번째 거 하나가 더 추가된 거지? 의견 제출을 기회를 줬는데 사전 통지하면서 변명할 거 있으면 언제까지 의견 제출하라 그랬거든? 근데 상대방이 안 하겠대. 안 하겠대는데 뭐. 응? 그래서 4번 의견 진술 기회를 포기. 응? 한 경우는 그지 의견 제출 기회를 다시 줄 필요 없어. 사전 통지한테 의견 제출할 수 있으면 알려주는데 안 한대. 응? 따라서 그거 하나만 더 추가된 것뿐이고, 그지? 그래서 그 네 가지 사유 바로 위에 뭐라 했어? 화살표. 다음에 해당할 때는 의견 청취 안 할 수 있다. 사전 통지는 의견 청취를 위한 사전 절차이므로 결국 사전 통지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는 의견 청취 할 의무도 없는 거야. 그렇죠? 그게 서로 연결이 돼 있는 거지.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거. 의견을 청취했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 1번. 행정청은 청문이나 공청회 의견 제출을 거쳤다. 즉,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치고 난다면 신속히 처분해야 된다. 응? 뭐 별건 없어. 그 다음에 지원되지. 그 다음에 2항. 행정청은 이제 최종 의견 청취를 거치고 최종 처분을 하고 난 후 1년 안에 당사당이 의견 청취 절차에서 제출한 서류 등 돌려달라고 요청하면 돌려줘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죠? 뭐 별건 없습니다. 자, 단 1년이 지나버리면 안 줘도 된다. 1년이 지나서 요청하면 안 줘도 된다는 뜻이 되겠지? 1년 이내에 최종 처분이 있고 나는 1년 이내에 요청하면 해줘야 된다. 그런 얘기고. 그러면 두 번째, 이제 2번 내려가면 아까 의견 청취 절차가 세 가지 있다 그래서 청문, 공청회, 의견 제출. 응? 청문이 또 중요한데 청문이 뭐래? 그 한자 말로 들을 청, 들을 문이야. 듣는 절차야. 근데 누구한테? 이 상대방한테만 얘기 듣는 게 청문이 아니고, 이렇게 말하자면 야, 재판하면 어떻게 하지? 판사가 중간에 있고, 그지? 이쪽 사람, 반대편 사람, 양쪽 다 불러다 놓고 양쪽 주장 들어보고 판단하잖아. 청문이 그거 비스름해. 그래서 여기에 이제 논리가 이제 청문을 주재하는 자가 따로 선정이 돼. 응? 그리고 누가 있겠어? 불이익 처분받을 예정인 상대방이 있겠지? 그 다음에 불이익 처분하려고 하는 담당 공무원이 있겠지? 양쪽 다 그러는 거야. 응? 그래서 그 자리에서 뭐 질문, 답변 뭐 이런 거 하고 들어보고, 그리고 이제 이 청문 결과 이게 이제 작성해. 그거를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시장이 영업정지 처분하려고 그래. 응? 시장이 A라는 업자한테 영업정지 시키려고 그래. 그러면 이건 사전 통지했어. 그리고 이제 청문이라는 절차를 진행해. 그러면 시장이 누구를 임명하냐면 뭐 청문을 진행할 청문 주재자라는 자를 임명을 해. 선정을 해. 그 청문 주재자는 시의 공무원 중에서 청문 주재자를 선정할 수도 있고, 뭐 외부의 어떤 뭐 교수라든지 외부 어떤 전문가를 또 청문 주재자로 선정할 수도 있고, 그래서 청문 주재자로 선정이 되면 청문을 이제 주재해. 그래서 담당 공무원, 불이익 처분받을 상대방 다 불러놓고 얘기 들어보고, 청문 주재자가 그거 이제 진행하고 그거 다 기록하고, 응? 또 자기 의견, 응? 청문 주재자 들어본 뒤에 자기 의견 이런 걸
서류를 작성해서 시장한테 보내는 거야. 넘기는 거야. 그럼 시장이 그걸 읽어보고 최종 처분을 내리는 거지. 응? 네, 그런 거야. 그래서 자, 우선 청문이란 뭐래? 동그라미 1번. 청문이란 어떠한 최종 불이익 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 등의 의견을 들어보고 증거조사. 자, 키워드 의견도 들어보고 뭐도 하는 거야? 증거도 조사. 의견도 들어보고 증거도 조사하는 절차다. 응? 자, 동그라미 2번은 우리 판례인데 그냥 읽고 지나가면 돼. 청문 절차라는 청문 제도는 뭐야? 불이익한 처분하기 없어 상대방한테 유리한 변명 기회 줘서 그걸 들어보고 하라는 데 있다는 거야. 그지? 네. 자, 넘어가자. 자, 실시사유 중요한 문제. 언제 청문하게 돼 있어? 일단 불이익 처분할 때인데, 그지? 불이익 처분이라도 어느 때 청문을 하냐? 자, 여러분 첫째 끝에 청문을 한다 그랬지? 박스 위에. 한다라는 말은 하여야 한다는 뜻이야.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응? 근데 규정을 하여야 한다. 그러면 아주 명쾌한데 그냥 청문을 한다 이렇게 나왔고 의무사항입니다. 하여야 한다는 거야. 박스 안에 세 가지. 어느 때 청문하게 돼 있어? 1번 법에서. 법령. 법령에서 청문을 하라고 돼 있으면 해야 돼. 응? 법령. 두 번째는 법에 규정이 없어. 청문하라고. 응? 그런데 행정기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대.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그지? 그러니까 법에 규정이 있으면 행정청은 뭐 무조건 해야 되고 법에 규정이 없더라도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몇 년 전에 추가된 건데 신청. 청문을 하자고 신청이 들어오면 해야 돼. 응? 그래서 줄여서 신청. 다만 이제 제약 조건이 약간 있지. 어떤 거? 인허가 내줬던 것을 취소시키는 처분을 하거나 또는 신분 자격 부여했다가 박탈하는 처분을 하거나 또 뭐야? 조합이나 뭐 법인 설립허가 내줬다가 취소하는 처분하거나 이런 거 할 때 뭐 했어? 응? 언제까지 아마 10일 이상 기간을 줘서 언제까지 의견 제출해라 기한을 줬는데 그 기한 내에 상대방이 뭐야? 청문을 진행합시다 라고 신청이 들어온 경우. 그지? 뭐 제약 조건이 있지만 신청이 있으면 청문해야 됩니다. 응? 자, 실시사유 중요하고요. 자, 사전 통지. 야, 청문을 하기로 행정기관이 한다. 그러면 청문 절차에서 상대방이 불이익 처분받을 상대방 등이 뭐가 변명할 자료 준비하고 하는 시간을 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미리 날짜 잡아. 이제 며칠 날 청문할 거다. 행정청이 날짜를 정해. 그지? 그럼 그날부터 그에 앞서 준비할 시간을 줘야 되니까 며칠 전까지 통지해 주래. 10일 전까지. 그 숫자 외워야 돼. 최소한 청문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10일 전까지는 당사자 등에 청문한다는 사실을 통지를 해줘야 된다. 응? 자, 그 다음에 청문 주재자로 넘어가. 청문 주재자는 청문을 진행하는 자야. 청문 절차를. 자, 청문 주재자는 누구누구가 청문 주재자는 아까 시장이 영업정지시키다 보면 시장이 이제 선정하는 거야. 근데 누구 중에서 선정할 수 있냐? 소속 공무원이 포인트야. 소속 공무원, 소속 직원이지? 소속 직원이 공무원이지 뭐. 응? 소속 직원 중에서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 가진 사람 중에서 청문 주재자를 공정하게 선정해야 된다. 그지? 자, 청문 주재자는 신청받아 선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일방적으로 뭐 시장 등 행정청이 선정하는 거지. 그지? 그런데 주 포인트가 뭐라고? 소속 직원도 청문 주재자가 선정이 될 수 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시장이 영업정지 처분할 예정인 상황인데, 그지? 이때 시 소속 공무원이, 그지? 시의 공무원이 청문을 진행한다? 사실 좀 불공정해 보이기도 해. 그죠? 왜냐면 객관적으로 양쪽 불이익 처분하려는 행정기관, 불이익받을 상대방 양쪽하고 아무 이해관계가 없는 이제 3자가 이제 진행을 해야 공정하다고 할 수 있는 거잖아. 근데 시장 지휘감독을 받는 소속 공무원이 청문을 진행하다. 좀 불공정한 측면이 있지 않나 비판할 소지는 있어. 근데 법은 소속 직원이 청문 주재자가 될 수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그거 포인트. 소속 직원도 될 수 있다. 응? 응. 자, 다음 페이지 보니까 또
자, 동그라미 2번. 요거는 또 숫자가 나오긴 하는데 요거는 또 아직은 문제는 안 나왔는데 나올 가능성은 있어 앞으로도. 그러니까 조금 주의. 거기 숫자가 나왔어. 7일 전까지 누구한테? 청문 주재자한테. 그지? 아까 청문 주재자로 선정된 자에게 야, 청문 주재자로 선정된 사람이 청문 절차를 제대로 진행하려면 아, 이게 청문할 사안이 어떤 사안인지 좀 알고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미리 자료를 보내주래. 행정청은. 그지? 청문 주재자에게 10일 전까지 관련 자료를 보내주게 돼 있다. 그지? 7일 전. 청문한다는 사실은 당사자 등에게는 10일 전에 통보하고. 그지? 청문 주재자로 선정된 사람은 관련 자료, 청문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청문 자료를 7일 전까지 보내주게 돼 있다는 거. 그 다음에는 좀 내용은 긴데 별건 아니고 거기에 이제 청문 주재자의 제척, 기피, 회피 제도라는 게 있잖아. 자, 제척, 기피, 회피. 응? 요게 법학에서 쓰는 용어로 거의 대부분의 이 법들에 많이 쓰입니다. 응? 뭐냐면 이 공정성을 위한 거야. 예를 들어서 아까 그런 거 있잖아. 청문 주재자로 시 공무원이 청문 주재자로 선정이 됐어. 근데 청문을 진행하는 걸 보니까 자꾸 시장편에 서가지고 자꾸 막 진행을 하는 거야. 그러면 당사자가 저 공정하지 않게 진행한다. 청문 주재자 바꿔달라. 응? 이거 바꾸고 하는 게 이게 제척, 기피, 회피입니다. 자, 이게 용어상 제척은 뭐냐면 법에서 이러이러한 요건, 주로 이제 그 사건에 이해관계 있는 자야. 응? 그 사건에 이해관계 있는 자 무슨 쫙 써놔. 이런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청문 주재자가 될 수 없다. 이게 그래서 법에 의해서 청문 주재자로에서 아예 제외시키는 게 제척이라는 것이고, 기피라는 거는 당사자 등이 저 사람 청문 주재자로 선정된 사람 바꿔달라. 응? 저 사람 불공정하게 진행한다. 이렇게 해서 신청을 해서 타당하다 그러면 바꿔주는 게 기피야. 기피 신청한다 그래. 응? 여러분들 재판도 판사 바꿀 수 있어요. 재판 받는 사람이 판사가 이러이러한 이유로 불공정하게 재판 진행한다. 법원에 신청을 해요. 그래서 판사를 교체할 수 있어요. 응? 물론 무조건 교체해 주는 게 아닙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이게 타당한 이유가 있나 이거 주장하는 걸 심사한 뒤에 교체해줘요. 그게 기피 신청한다 그래요. 응? 그럼 기피 결정 내리죠. 그 다음에 회피란 말은 청문 주재자로 선정된 자가 나는 이거 공정하게 더 이상 진행하기 어렵겠다. 응? 자기가 스스로 청문 주재자에서 빠지는 겁니다. 그게 회피라는 제도야. 응? 대략 그런 뜻 정도만 보고 눈을 한번 읽고 자 뭐만 하면 돼. 청문 주재자에 대한 제척, 기피, 회피 제도가 규정되어 있다. 뭐 이런 정도만 알면 되는 거지. 시험에 거의 쓰인 적 없습니다. 응?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거 중요해. 청문회 공개 중요한 항목이야. 공개한대요? 비공개로 한대요? 응? 청문 절차 진행 과정은 공개한다는 거는 일반 사람들이 방청하는 상태에서 진행하는 걸 공개라고 표현하는 거야. 응? 근데 공개로 한대요? 비공개로 한대요? 응? 딱 부러지게 말은 없지? 공개로 한다, 비공개로 한다, 딱 부러지게 말이 없네? 그럼 어떻게 한다는 말이야? 응? 문장을 읽어보자. 청문은 당사자가 공개하자고 신청이 있거나 청문 주재자가 공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공개할 수 있다. 여기까지 그러면 원칙은 뭐로 하는 걸 전제로 깔았다고 볼 수 있어? 비공개로 진행하는 걸 원칙으로 하는데 이렇게 두 가지 경우에 해당되면 공개할 수 있다. 그지? 그런 거지? 그러니까 원칙은 비공개로 진행한다라는 게 깔려 있다고 우리가 해석상 당연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질문해보자. 야, 당사자가 청문 절차 진행 과정을 공개하자라고 신청이 들어왔어. 그럼 청문 주재자는 공개로 해야 되나? 그래도 비공개할 수 있나? 공개하자고 신청이 들어왔대. 그래도 공개 안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구상 청문 주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개할 수 있다 그래요. 여태가 할 수 있다잖아. 공개할 수 있다. 그러니까 공개해달라고 공개로 하자고 신청이 있어도 청문 주재자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 공개 안 할 수 있어요. 신청이 없어도
청문 주재자가 공개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또 공개할 수 있는 거고, 그지?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오죠. 그래서 이 당사자 등이 공개를 신청하면 청문 주재자는 공개해야 된다. 그럼 X야. 의무사항은 아니라는 거지, 그지? 그 점. 그러면서도 단서조항이 있어요. 다만 공개로 진행하면 공익 또는 다른 국민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을 때는 공개하면 안 된다라는 제약 조건을 달았어요. 이 공개 부분 중요. 그 다음에 청문 절차 진행에 대해서 거기는 별로 시험 나올 논점이 없습니다. 청문 진행은 자, 뭐 특별한 건 없고요. 자, 그 밑에 거 청문회 병합 분리라는 항목은 공부해야 됩니다. 병합이 뭐고 분리가 뭐야? 병합은 같은 종류의 사건을 합쳐서 진행하는 거고, 그지? 분리는 복잡한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하는 거지, 그지? 그럼 예를 들면 우리 시장이 자기 시에 관할 구역에 있는 업자, 무슨 술집을 일제히 점검했더니 몇몇 업자들이 위반 사항이 적발됐어. 그래갖고 A 업자 영업정지 3개월, B 업자 영업정지 3개월, C 업자 영업정지. 이거 하나하나가 독립적인 행정처분이야. 근데 다 유사한 사건 아니야. 그럼 다 따로따로 청문을 진행하느니 같은 종류의 사건이잖아. 그 각각의 사건들을 모아서, 그지? 합쳐서 한 번에 청문을 같이 진행할 수도 있다는 거지, 그지? 그게 병합. 응? 그래서 거기 병합하거나 분리해서 진행할 수 있다. 응? 시험에 쓰인 적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증거조사. 1번이 중요합니다. 청문 주재자로 선정된 자는 청문을 진행하기 위해서 직권으로 또는 신청을 받아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그죠? 자, 여기서 조사하는 거 알아서 조사할 수도 있고 신청받아 조사할 수도 있고, 응? 특히 둘째 줄이 아주 중요합니다. 둘째 줄. 뭐라고 돼 있어? 당사자 등이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도 조사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이 포인트야. 당사자 등이 주장한 사실만 조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럴까? 이거는 당사자들의 이해관계만 관련된 게 아니야. 공익하고도 연관이 있는 거기 때문에 공익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주장한 사실만 조사하는 게 아닙니다. 응? 둘째 줄 중요. 당사자들이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도 조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청문 조서,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청문 주재자 의견서. 이건 별 논점은 없습니다. 청문 주재자는 청문을 진행하고 2개의 서류를 작성해야 돼. 그치? 청문을 진행 과정을 당사자 등이 주장한 거 그대로 다 기록하고 제출받은 증거자료 이런 거 다 묶어놓은 청문 조서라는 걸 작성하고, 그지? 청문 주재자의 그 어떤 주재자로서의 의견서, 응? 이걸 2개 서류를 작성해서 누구한테 보내? 시장 등 행정처한테 보내는 거야. 이렇게 청문 진행이 이렇게 됐다. 응? 자, 보내는 거죠. 넘어가고 청문의 종결이라는 데를 봅니다. 응? 자, 청문회 종결에서 동그라미 1번은 읽고 있어요. 청문 주재자는 의견 진술, 증거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졌다 그러면 청문을 마칠 수 있다. 당연한 얘기야. 그런데 2항하고 3항을 비교. 자, 2항하고 3항인데 공통점은 뭐냐면 청문하기로 한 날짜에 당사자 등이 나오질 않았어. 출석을 안 했어. 최소한 출석을 못하면 자기들의 의견서라도 제출했으면 되는데 그런 것도 없고, 그지? 그런데 2항은 어때? 첫째 줄 끝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지?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하기로 한 날짜에 나오지도 않았고, 응? 출석도 안 했고 의견서도 안 냈어, 그지? 그러면 결론, 청문 주재자는 어떻게 할 수 있어? 다시 날짜 잡고 청문 다시 해야 돼? 그런 거 안 하고 다시 의견 진술할 기회를 안 주고 그냥 청문을 끝낼 수 있다 이거야, 그지? 응? 근데 3항은 어떻게 돼 있어? 상대방이 청문하기로 한 날짜에 못 나왔대. 근데 정당한 이유가 있대. 응? 그러면 다시 날짜 잡고 다시 청문을 진행해야 된다는 얘기야. 응? 그래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줘야 된대. 그러니까 2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3항은 정당한 사유로, 응? 이랬을 때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그대로 청문을 종결하면 안 되고, 그지? 다시 날짜를 정해서 청문을 진행해야 된다. 다시 해야 된다. 응? 그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청문 결과의 반영. 자, 여기는 포인트가, 그러면 야, 청문 조서하고 청문 주제의 의견서를 행정청이 시장에게 제출했다. 그죠? 그럼 시장은 청문회 절차에서 제시된 여러 가지 의견, 이런 거를 충분히 검토하고 밑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반영해야 됩니다. 그지? 자, 그러면 첫 번째,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면 반영할 필요가 없겠죠? 두 번째,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반영해야 된다. 반영의 뜻이 뭐야? 참작을 해라는 뜻이지. 반드시 뭐 제출된 의견대로 해야 한다는 건 아닙니다. 응? 반영이란 말이 제시된 의견대로 따라야 되는 건 아니에요. 응? 자, 하여튼 상당한 이유 있으면 반영. 그 다음에 청문회 재개. 일단 충분히 조사가 이루어져, 의견 제출과 조사가 이루어졌다 해서 청문을 일단 종결해서 마쳤는데 그 후에 뭐가 됐대? 무슨 새로운 최종 처분을 하기 전에, 청문을 마칠 최종 처분을 하기 전에 새로운 사정 발견, 그래서 청문을 다시 열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되면 청문 재개명할 수 있다. 행정청지 청문 다시 진행하도록. 1구만 지나가세요. 그 다음에 문서의 열람 및 비밀 유지 조항이 있어요. 자, 1항 며칠 주세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아까 청문한다고 청문날 10일 전까지 통지하기도 했지? 청문한다고 통지서 받은 날부터, 청문 통지가 있는 날부터 언제까지? 청문 끝날 때까지. 자, 당사자 등은 행정청에 뭐 요구할 수 있어? 해당 사안의 조사 결과에 관한 문서 또는 그 밖에 해당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 문사 보여달라, 복사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응? 이때 행정청은 거부할 수 있어요, 없어요? 행정청 거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부할 수, 그는 원칙적으로 거부할 수 없습니다. 해줘야 돼요. 단 거부할 수 있는 사유가 딱 하나 있어요. 그러면 이거 어때요? 이거 열람 복사해주면 공익에 큰 지장을 가져옵니다. 공익에 지장이 클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거부할 수 있다, 없다? 그런 이유 안 됩니다. 응? 오직 어떤 이유? 법에서 열람해주거나 복사해주지 말라고 법이 규정한 경우를 빼고는 해줘야 됩니다. 응? 문장 잘 봐. 거기 셋째 주 끝에 행정청은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 다른 법에 따라 열람 복사 해주지 못하고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 이때만 열람 복사 신청을 거부해도 돼요. 그때를 빼고는 어떻게 돼? 거부할 수 없다고 돼 있잖아. 그러니까 거부할 수 있는 사유는 오직 법이 정한 공개 제한 사유, 공개 못하게 돼 있는 사유, 그거에 해당될 때만 열람 복사를 거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열람 복사 해줘야 됩니다. 또 여기 열람 복사 대상이 되는 건 그 청문회 대상이 된 그 불이익 처분에 관련되는 조사 결과나 관련 문서죠. 자, 그 다음에 그게 포인트, 그죠? 뭐 2항은 당연한 얘기니까 넘어가고. 자, 그러면 판례 알아봅시다. 청문과 관련된 판례. 자, 청문과 관련된 판례를 보면 1번은 뭐야? 자, 1번은 아까 뭐 했었지? 의견 청취 안 해도 되는 사유가 4가지가 있다. 그지? 그러면 불이익 처분하는 건데 의견 청취 안 해도 되는 4가지 예외 사유가 아닌 한 의견 청취를 거치고 해야 되는 거다. 그지? 따라서 다음 페이지 가니까 굵은 글씨 뭐 했어? 상대방한테 언제 청문하겠다라고 날짜를 정하고 상대방한테 청문하기 전에 10일 전까지 청문한다고 통지서를 보냈단 말이야. 근데 보냈는데 우편이 반송되어 왔대. 그지? 그래서 청문 통지서가 반송이 되어 왔다든지 상대방이 청문하기로 한 날짜에 출석을 안 했다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어떻게 돼? 청문을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이익 처분한 건 안 된대. 응?
이거는 법이 정한 4가지, 뭐 처분의 성질상, 뭐 의견 청취 절차를 현저히 곤란하거나 뭐 그런 예외 사유에 해당될 때만 청문 절차를 안 거칠 수 있는 거지. 청문 통지서가 반송이 되었다, 이런 건 예외 사유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걸 안 거치고 한 건 위법이래. 이거 중요. 그다음에 2번도 중요. 자, 이런 게 있어요. 행정기관이 이제 상대방을 꼬드겨. 야, 뭐 번거롭게 뭐 청문 절차 같은 거 진행하고 하냐? 그냥 그런 거 안 하기로 우리 합의하자. 그래갖고 이제 상대방하고 무슨 협약 맺고 뭐 거기다 써놨어. 우리는 이 청문 절차 안 하기로 합의한다. 자, 여기에 여러분들 키워드가 협약이야, 협약. 협약인데, 그 밑에 줄 어떤 내용의 협약이야? 청문 같은 거 실시하는 등 의견 청취 절차 안 하기로, 배제시키기로. 그런 내용의 협약 맺었다 그래도 이거 아까 법이 정한 의견 청취 안 해도 되는 예외 사유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런 협약을 맺었다는 이유로 안 거쳐도 되는 거 아니다. 골자 그거예요. 따라서 협약 맺었다는 이유로 안 거치고 한 처분은 절차상 하자 있는 처분이라서 위법이다. 자, 3번. 3번은 뭐 A 공부하지 마세요. 아니 돼. 뭐 4번은 별건 없지. 3번이나 뭐 비슷한 건데 4번은 뭐야? 셋째 줄 보니까 침해적 행정처분 할 때 똑같아. 여기 국민한테 불이익한 처분할 때는 법이 정한 사전 의견 청취 안 해도 되는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거쳐야 되는 거고, 그지? 그걸 안 거치고 불이익 처분했다면 위법이며 취소 사유다. 그래서 마지막 줄에 뭐야? 자, 조합 설립 인가 취소 처분했지? 주택조합 설립 인가 취소 처분은 불이익 처분인데 이거 법이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거쳤어야 되는데 안 거치고 한 건 위법으로 취소된다. 판결이고. 네, 거기까지 보세요. 그래서 2번하고 4번 페이지는 이렇게 보세요. 자, 우리 의견 청취 절차의 청문 절차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 그지? 그 다음에는 공청회라는 절차. 자, 공청회라는 건 뭐라고 정의되어 있어요? 행정청이 공개적 토론을 통해 여러 뭐 당사자 등을 비롯한 일반인으로부터 의견을 널리 수렴하는 절차. 공청회 이렇게 돼 있지? 그런데 공청회의 정의에 행정청이라는 주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럼 무슨 뜻이 돼? 행정청이 이렇게 하는 공청회는 행정절차법이 정한 절차를 거쳐서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반대로 해석하면 어떻게 돼? 행정청이 개최하는 공청회가 아니면 행정절차법을 적용받아 안 받아도 된다는 말이 되는 거지. 이 행정절차법에서 말하는 공청회란 행정청이 이렇게 널리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하는 행위다 이거지. 그게 행정청이 안 개최하는 공청회 아니면 공청회 절차는 안 거쳐도 돼. 그건 다음 페이지 이제 판례에 있어. 자, 그러면 공청회는 어느 때 개최하라고 돼 있어요? 공청회 개최 사유. 뭐 3가지 중에 하나에 해당하면 공청회를 개최해야 된대. 그지? 3가지 사유. 어떻게 해서? 법에서 하라고 돼 있으면. 법에서 하라고 돼 있으면. 그 다음에 2번째는 뭐야?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지? 비슷하죠? 3번째는 뭐 있어? 30명 이상의 당사자 등이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그래서 이제 3번에 국민 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처분인데, 내용적으로 국민 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처분인데 30명 이상의 당사자 등이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이때는 의무적으로 공청회를 개최해야 됩니다. 이 중에 3번이 최근에 법 개정으로 추가된 거예요. 아직 한 번도 나오지 않았어. 3번. 국민 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처분으로서 30명 이상의 당사자 등의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면 행정청은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 이렇게 잘라낸다니까, 그렇게 문장. 그건 맞는 말이야. 30명. 자, 3번에 특히 유의하세요. 자, 그 다음에 공청회 열려면 언제까지
여러 사람에게 알려야 될 거 아니야? 공청회 개최한다고. 언제까지 알리래요? 공청회 개최하는 날짜 잡았을 거 아니야? 최소한 공청회를 개최하기 14일 전까지. 응? 숫자 꼭 외워야 돼. 공청회는 14일 전까지 널리 다양한 방법으로 알려야 된다 이거지, 그지? 공청회 개최한다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전자공청회 나왔죠? 자, 이거 중요해요. 전자공청회의 뜻은 뭐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청회, 그지? 소위 온라인 공청회죠? 정보통신망 이용한 공청회를 전자공청회라고 부른다. 근데 전자공청회와 우리가 통상적인 공청회는 오프라인 공청회지? 강당 같은 데서 뭐 이런 큰 회관 이런 데서 하지? 네? 그래서 공청회 하는 데 보면 뭐 단상이 있고 책상 의자 있고 발표하는 발표자들 있고 또 사회자 있고, 그지? 발표하고 그다음에 뭐 토론하고 발표자들끼리 토론도 하고 또 일반 방청석에게 질문할 기회도 주고 뭐 그럽니다. 그죠? 그런데 이게 통상적인 공청회인데 전자공청회는 이제 요새 하는 원격으로 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전자공청회인데 어느 때 전자공청회 할 수 있대? 아까 오프라인 공청회, 즉 통상적인 공청회 실시하는 거와 병행해서만. 이게 중요해. 병행해서만. 그럼 무슨 결과가 되는 거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공청회만 따로 할 수 없다. 응? 반드시 뭐와 같이 해야 돼? 응? 통상적인 공청회와 병행해서만 할 수 있어. 응? 일단은 근데 요거 이대로 정확히 알아도 이 병행해서만 되게 중요해요. 시험 문제 어떻게 내는지 알아? 출제자들이 이 통상적인 오프라인 공청회를 개최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전자공청회를 개최해서 실시할 수 있다. X예요. 그렇죠? 같이 꼭 병행해서 하게 돼 있어요. 일단 현재는 법이 안 바뀌었는데 얼마 전에 내가 이제 봤는데 이거를 오프라인 공청회 안 하고 전자공청회만 할 수 있도록 따로 할 수 있도록 하고 법을 개정하려고 움직임이 있어. 근데 아직 개정은 안 했어. 근데 언제 개정될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개정이 안 됐으니까 이대로 공부해야 된다. 병행해서 해야 돼요. 중요. 그 다음에 공청회도 사회자를 주재자라 그런다, 그지? 공청회 주재자가 있고 또 발표자가 있고 이렇게 돼요, 그죠? 그런데 뭐 공청회 주재자는 뭐 공정하게 선정해야 된다 그랬죠, 행정청이, 그죠? 1항. 그 다음에 2항 발표자 있지, 발표자. 요게 이제 9급은 아니고 7급 시험에서 나온 적이 있어. 자, 공청회 발표자는 누구 중에서 선정을 하는 게 1차적으로 누구 중에서 선정해야 될까? 제가 발표할게요. 신청한 자 중에서 선정하는 게 우선이야. 응? 근데 신청자가 없다든지, 근데 신청한 사람이 어느 한쪽 편을 찬성하는 좀 더 사람들만 주로 많이 신청을 했다니. 그러면 이게 끼우러 있잖아, 그지? 그러면 이제 반대편 측도 뭔가 발표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자, 이 항이 뭐야? 발표를 신청한 사람 중에서 우선 발표자를 선정하는 거야. 응? 그런데 둘째 줄 보니까 신청자가 없거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 그럴 때는 널리 관계 전문가, 응? 뭐 일반인 등 중에서 관련된 종사자 등 중에서 위촉할 수 있대. 응? 그래서 한참 전에 7급에서 신청자가 있으면 신청자 중에서 선정하는 게 우선이다. 자, 공청회의 진행은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응? 공청회 주재자는 공정하게 진행해야 되고, 막 공청회장을 난장판으로 만들고 어지럽게 하고, 또 발표자라서 발표를 시켰더니 공청회 주재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얘기만 드립다 떠든다든지, 그러면 제지하고 난동 부리면 쫓아낼 수도 있어요. 응? 퇴장시키고 이런 거야. 믿고 지나가고. 자, 결과 반영 역시 공청회가 끝나고 난 후 둘째 줄 상당한 이유가 있다 그럼 반영하라고 똑같아, 그지? 반영이 된다.
공청회 재개최. 공청회를 끝났는데도 어떻게 된대? 새로운 사정이 발견. 그러면 다시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뭐 그 정도. 그러니까 청문 재개하고 똑같죠? 네, 지나고 이것도 없던 게 새로 들어왔습니다. 자, 판례 뭐 나왔어? 아까 행정절차법에 따라 뭐 14일 전까지 널리 알리고 공청회 개최하고 뭐 하는 거 있지? 이건 행정청이 개최하는 공청회만 이 규정을 적용받는다는 거야. 따라서 행정청이 개최하는 공청회가 아닌 공청회, 거기는 행정절차법이 정한 공청회 절차를 지켜야 될 의무가 없다. 그래서 어떤 단체가 공청회를 실시했대? 셋째 줄에 추모공원 건립추진협의회, 그지? 추모공원 건립추진. 추모공원이 뭐 요새 말하면 묘지, 납골당 이런 거야, 그지? 그걸 좀 순화해서 듣기 편하게 하는 걸로 추모공원 이렇게 부르지, 그지? 요새는 납골당이라고도 안 부른다. 봉안당이라고 또 불러요, 봉안당. 자, 어쨌든 뭐. 자, 그래서 거기 둘째 끝에 보니까 서울시 비영리법인 일반 기업 등이 공동으로 설립한 협의체. 그러니까 이건 행정청이 아니고 민관 합동기구야, 그지? 이 추모공원 건립추진위원회가 무슨 공청회를 개최하는데 이때는 아까 쭉 공부했던 이 법이 정한 공청회 절차 안 지키고 했어도 문제 없다는 거야. 자, 판례 알아두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의견 청취 방법. 세 번째 뭐가 있어? 청문 공청회 의견 제출. 의견 제출이란 건 제일 간단한 거야. 누군가한테 영업정지 시키려고 그러지? 그럼 사전 통지했지? 영업정지 받을 상대방이 행정기관 나오는 거야. 담당 공무원 찾아와. 그래갖고 뭐 이런 내가 왜 이렇게 위반하게 됐고, 영업정지 이건 너무 심하지 않느냐? 뭐 이렇게 자기한테 담당 공무원 찾아와서 자기에게 유리한 변명 기회, 뭐 관련 자료 이거 기회 주는 거야. 이게 제일 단순한 거지. 그래서 의견 제출이란 행정청이 어떠한 최종 작용을 하기 전에 당사자 등에게 의견을 제시하는 기회를 주는 절차로서, 밑줄 쳐주세요. 청문이나 공청회가 해당하지 않는 절차를 다 일컬어 의견 제출이라고 칭한다 이거예요. 자, 뭐 그 정도 하고, 실시 사유가 중요합니다. 의견 제출 기회를 주는 건 언제 해야 된대? 당연히 불이익 처분할 때, 그지? 사전 통지했고 의견 제출 기회를 주는데, 그런데 의견 청취 절차 중에 보다 상대적으로 정식 절차라고 할 수 있는 청문이나 공청회 절차를 거친다면 굳이 이 간단한 의견 제출 기회는 안 줘도 괜찮대. 청문이나 공청회. 그러나 불이익 처분을 하면서 청문도 안 하고 공청회도 안 한다면 최소한 의견 제출 기회는 줘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첫째 끝에 청문이나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라면 의견 제출 기회를 안 줘도 되지만, 불이익 처분하면서 청문이나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가 아닌 때에는, 경우 외에는 최소한 의견 제출 기회를 줘야 한다. 이게 중요해요. 2번, 두 번째 거. 자, 의견 제출 기회 부여했어. 그러면 당사자에게 의견을 제출하는 방법 1번. 꼭 의견 제출은 문서로 서면으로만 해야 됩니까? 말로는 할 수 없나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메일로 의견 제출할 수는 없나요? 세 가지 다 되죠? 서면으로 할 수도 있고 말로도 의견 제출할 수 있고, 국민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도 할 수도 있죠. 근데 시험은 주로 맨날 이렇게 내면 의견 제출은 서면으로 해야 되고 문서로 해야 되며 말로는 할 수 없다. 말로도 할 수 있어요. X. 말로도 가능하다. 그 외에는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사망에 의견 제출하라고 했는데 기한 주고 의견 제출하는데, 아까 의견 제출 기한은 최소한 10일 주라고 그랬잖아. 10일 이상. 근데 기한 내 의견 제출이 없으면 의견 제출 없는 거로 보고 공무원은 처리하면 됩니다. 넘어가고, 반영 동그라미 1번 첫째 끝에 상당한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반영해야 된다. 아까 얘기했어. 상당한 이유 없으면 반영 안 해도 되고요. 또 반영의 뜻은 뭐야? 참작을 해라 이런 의미지, 반드시 제출된 의견대로 해줘라 그런 의미는 아니란 말이야. 기속되는 거 아니에요. 기속이라는 게 법적으로 구속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제출된 의견에 기속되는 거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 항은 2019년 12월 달 개정돼서 새로 들어간 거로 알아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행정청은 당사자 등이 제출한 의견을 반영을 안 하고 최종 처분을 내보낸 경우 당사자 등이 그 최종 처분이 있다는 걸 안 날부터 90일 안에 왜 내가 제출한 의견은 전혀 반영을 안 하고 최종 처분했냐? 그 이유를 설명해다오 하고 요청하면 이유를 알려야 된대. 그죠? 응? 중요하죠? 그러니까 위의 문장에 보면 행정청은 제출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반영을 하도록 돼 있잖아. 근데 반영을 안 하고 최종 처분을 내보낸 거야. 그럼 당사자 등은 왜 내가 제출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 왜 반영을 안 했느냐? 왜 반영 안 했는지 그 이유를 알려달라라고 하면 알려줘야 된대. 90일 내에 요구하면. 사망 중요. 시험에 아직 한 번도 안 나왔어. 이 항. 왜? 새로 추가된 조항이고 아직은 안 나왔어.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밑에 판례. 중요하다. 1번. 법령에 의해서 확정된 의무를 행정기관이 부과하는 경우. 뭘 안 해도 된대. 의견 진술할 기회를 주지 않아도 된다. 거꾸로 생각합니다. 이거 의견 진술 기회 줘봐야 어떻게 될까요? 행정기관이 참작해서 반영을 해서 뭔가 바꿔 변경해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왜냐면 내용이 이미 다 법에 의해서 다 확정 난 거라. 의견 제출 받고 참작을 해서 뭔가 행정청이 결정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괜히 상대방한테 헛된 꿈만 주는 거지. 내 의견이 반영돼서 뭔가 변경될 수도 있겠지. 이런 게 아니라고. 법에 의해서 이미 다 정해진 거야. 확정 난 거야. 다만 행정기관은 그거를 상대방한테 문서로 다시 부과한 것 뿐이야. 그래서 법에 의해서 확정이 난 그런 내용의 의무를 부과할 때는 의견 진술기를 안 줘도 된다. 그 예가 두째 줄에는 공무원 연금관리 퇴직연금 환수 결정. 그지? 자, 법이 바뀌면서 뭐 지급됐던 퇴직금 반환 받아야 된단 말이야. 환수 반환 받아야 된단 말이야. 그 법이 바뀌어서 그렇게 된 거야. 아니 입법자도 아닌 법 집행기관의 행정기관이 어떻게 돼? 만들어진 법대로 해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변경할 수가 없는 거잖아. 그래서 1번 매우 중요합니다. 법에 의해서 내용이 확정난 의무를 부과할 때는 의견 진술기를 안 줘도 된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퇴직연금 환수 결정이다. 그 환수토록 하는 것은 법에 개정됨으로써 내용이 확정난 것이고 그 개정된 법에 따르면 이렇게 됩니다. 이것뿐이지. 그지? 변경해 줄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2번 아까 했지? 고시공고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상대할 때는 사전 통지하기가 현재 곤란하고, 그지? 사전 통지를 못하고 의견 청취도 못하는 거지. 개별적으로 의견을 듣는 기회를 주는 건 5천만 국민을 상대로 다 개별적으로 의견을 들어? 말이 안 되지? 그치?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의견 제출기를 줘야 될 사안이 아니다. 의견 청취 안 거쳐도 되는 경우지. 그치?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항목은 공통 절차가 뭐야? 신청을 받아 이익 주는 처분할 때나 일방적으로 불이익 처분할 때나 똑같이 거쳐야 되는 공통된 절차. 그지? 그러면 행정청은 처분할 때 어떻게 돼? 처분하기 전에 처분 기준을 미리 정해서 공표해야 된대. 뭐 건축허가는 어떤 기준에 따라서 허가가 되는지. 그지? 또는 수익적 처분인 건축허가 말고 영업정지. 영업정지 어떤 사유에서 어떤 기준에 따라 영업정지. 예를 들어서 어떻게 위반하면 영업정지 3개월. 몇 번 어떻게 위반하면 영업정지 6개월. 이런 식으로 불이익 처분하는 기준, 이익 주는 처분하는 기준, 다 처분 기준은 어떻게 돼? 미리 정해서 국민한테 공표해 놓으래요. 국민이 알 수 있도록. 그래서 그냥 법조문 원칙에 보면 행정청은 필요한 처분 기준을 해당 처분의 성질에 비추어 되도록 구체적으로 정해서 공표해야 된다. 공표한 처분 기준을 변경할 때도 마찬가지다. 두 줄 동시. 다만 밑으로 예외 오면 어떻게 돼요? 처분 기준을 공표하는 것이 성질상 현재의 곤란,
또는 공공복리, 공익을 현저히 해치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거 정도 이렇게 보세요. 그리고 밑에는 뭐야? 국민의 입장에서는 행정기관이 뭐 건축허가 처분하는 기준, 영업정지 처분하는 기준 이런 걸 정해서 공표를 했는데 뭔 말인지 못 알아먹겠다. 응? 행정기관에게 이거 해석하고 설명 좀 해달라 요구할 수 있고 응해줘야 된다고 돼 있죠. 뭐 별건 없고 그 밑에 판례는 뭐 시험에 잘 안 나오는 거다. 그지? 자, 그 다음에 중요한 항목이 있어요. 이유 제시. 아주 중요합니다. 이유 제시. 자, 최종 처분합니다. 우리가 순서상 보면 사전 통지해서 의견 청취를 거쳤다. 그지? 그 다음에 의견 청취를 한 결과,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반영해서 최종 처분을 하죠. 최종 처분. 근데 최종 처분할 때 어떻게 해야 돼? 여기에 왜 이렇게 처분하는지 이유를 제시해야 됩니다. 최종 처분할 때 이유를 제시하는 거야. 그래서 자, 이유 제시라고도 하고 이유 부기라고도 합니다. 자, 거기에 행정청은 처분할 때는 밑줄 쳐줘요. 처분할 때는 뭐라고 제안해 놓고 있지 않지? 뭐 이익 주는 처분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불이익 처분할 때 이렇게 제한이 안 돼 있지. 그냥 모든 처분할 때는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처분할 때는 원칙이 왜 이러한 영업정지 처분 같은 처분한지 근거와 이유를 처분서에 기재해야 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부연 설명한 거야. 즉 이 이유 제시는 첫째 그때 불이익 처분할 때도 그렇고 수익 신청에 의한 처분할 때도 그렇습니다. 이유 제시해야 되는 게 원칙이다. 다 적용된다. 여러분 동그라미 2번 누누이 이유를 제시하는 까닭은 뭘까요? 일단 당신한테 이런 조치를 하는 건 이러한 이유에서 하는 거다. 법은 무슨 법 몇 조에 근거해서 이렇게 하면 이제 상대방 납득시키는 거지. 그 다음에 상대방이 납득을 못하겠으면 이런 이유로 나한테 이런 조치 해도 되는 거야? 이거 승복 못해. 그러면 뭐 자기가 이제 연구하고 자료 찾아가지고 반박할 자료 준비해서 소송을 제기할지 말지 이런 걸 결정하는데, 그죠? 도움을 주기 위한 거지. 자, 예외. 어느 때는 이유 제시 안 해도 된대요. 예외 매우 중요합니다. 원칙은 이유 제시해야 되는데, 자, 다음 페이지 가보세요. 이유 제시 해야 되는 경우가 3가지 있어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모든 처분할 때는 이유 제시를 해야 되죠? 그런데 이유 제시 안 해도 되는 경우가 3가지 있어요. 신단긴. 신청한 대로 다 들어주는 내용의 처분일 때. 그냥 이유 제시 안 하고 해줘도 아무 불만 없습니다. 언론해 주는 게 좋지, 그지? 신청한 내용대로 다 들어주는 처분을 할 때는 이유 제시 안 해도 된다. 두 번째, 단순 반복적이거나 경미한 내용의 처분으로서 이유를 제시 안 해줘도 충분히 상대방이 알 수 있는 경우, 그지? 단순 반복적 경미한 처분. 그 다음에 3번째, 긴급. 긴급해서 뭐 이유 제시할 시간적 여유도 없는 거야. 자, 3가지 사유 꼭 외웁니다. 신청대로 다 들어주는 처분할 때, 단순 반복적이거나 경미한 처분일 때, 3번째, 긴급을 요할 때, 그지? 이때는 이유 제시를 안 하고 최종 처분을 내보내도 돼요. 그런데 최종 처분을 내보내고 났더니 상대방 측이 왜 나한테 이런 처분인지 이유를 제시해 달라고 나중에 다시 오고 왔어. 나중에 처분 후 다시 오고 오면 해줘야 되는 게 2가지야. 그 예외 사유 중에 2번째, 3번째 거. 단순 반복적인 경미한 처분이라서 이유 제시 안 하고 처분했는데 해달라고 요구한 거야. 이유 제시 해달라고. 또 긴급해서 이유 제시 안 하고 처분했는데 해달라고 요구한 거야. 그때는 해줘야 돼. 그런데 1번 첫 번째 사유는 뭐야? 신청한 내용 그대로 다 들어줬지? 신청한 내용 그대로 다 들어준 처분은 처분할 때 이유 제시 안 하고 해도 되고 나중에 해달라고 요구가 와도 안 해줘도 됩니다.
그 내용이 어디 써 있어? 그 페이지? 내가 그래서 각각 1호, 2호, 3호 뒤에 써놨어. 화살표로. 그지? 이거는 내가 친절하게 써놓은 거야. 응? 이게 바로 여러분 전 페이지에 뭐가 있는 거야? 응? 규정이 있어. 끝에 이유 제시를 안 해도 되는데 세 가지 경우는 다만 두 번째 거와 세 번째 거에 해당할 때는 해서 이유 제시를 안 한 경우는 나중에 해달라고 요구가 오면 해줘야 된다고 돼 있잖아. 그 이론은 안 해줘도 된다는 말이 되는 거잖아. 그렇지? 네, 그래서 요거 매우 중요한 거야. 예외. 응? 공부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유 제시는 언제, 어느 때 해야 되는 거야? 어느 만큼? 자, 이유 제시는 처분할 때 동시에 나가야 됩니다. 이유 제시가. 응? 같이. 그런데 처분할 때는 이유 제시 안 하고 내보냈다가 이유 제시를 안 하고 처분하면 절차상 하자 있는 처분이라서 위법입니다. 근데 이유 제시를 안 하고 처분했다가 빠뜨린 거 빨리 보완해서 이유를 잽싸게 보내주면 상대방이 소송 제기하기 전까지 보내주면 우리가 배운 하자 치유 된 거로 보죠. 그러니까 이유 제시 쟁송 제기 전까지 빨리 보완하면 됩니다. 어쨌든 그냥 이런 배웠으니까 읽고 지나가세요. 이유 제시는 어느 정도로 해야 된대? 정도. 적어도 상대방이 납득할 정도는 돼야지. 응?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 될까? 어떤 술집 주인이 청소년한테 술 팔았다 그런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이 나갔어. 근데 그냥 당신은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했기 때문에 영업정지합니다. 이런 정도 이유? 이건 상대방이 납득이 안 돼. 도대체 육하원지 언제 위반했다는 거냐? 응? 언제? 그치? 응? 뭐 이런 게 안 들어있잖아. 그러니까 상대방이 납득하는 게 언제 누구를 상대로 뭘 어떻게 됐는지 그건 이제 처분마다 좀 내용은 달라지겠지만 상대방이 납득 가능할 정도로 구체적으로 이유를 제시해 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뭐 정도 하고 판례로 드립다 공부합니다. 판례 1번 뭐 나왔어요? 자, 1번 면허 취소시키는 처분한대. 면허 취소시키는 처분할 때는 당연히 이 절차 다 따라야지. 사전 통지하고 의견 청취 거치고, 그지? 그 다음에 반영을 해서 최종 처분하면서 이유를 제시해야 돼, 그지? 근데 1번 보면 이유를 했어요, 안 했어요? 면허 취소 처분하는 이유를 제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1번 사례. 응? 했어요, 이유 제시. 뭐라고 돼 있어? 응? 이유 제시가. 응? 말하자면 술 도매상 면허를 취소하는 건데, 그지? 당신은 무면허 술업자에게 술을 공급해 줬기 때문에 범 몇 조의 위반으로 면허를 취소합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야. 근데 상대방이 납득하기 어렵다는 거야. 뭐가 빠졌어? 언제 그랬다는 거냐? 응? 얼마만큼이나 했다는 거냐? 뭐 이런 게 빠졌습니다. 그죠? 그래서 결론은 뭐야? 이유 제시를 하긴 했는데 불충분하게 했기 때문에 위법이라는 판결입니다. 응? 납득 가능할 정도로 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큰 문점은 없고, 뭐 2번이나 3번이나 다 별건 없습니다. 3번 보면 어떻게 돼? 어떤 불이익 처분할 때는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 뭔가 이렇게 반려하고 불이익 처분하는 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위법이다. 그렇지? 그런데 4번을 중요하세요. 4번을 보면 4번은 중요하네, 판례가. 응? 자, 4번을 조금 각색을 하면 이거야. 어떤 사람이 자기한테 허가해달라고 신청을 해왔어. 근데 이 사람이 굉장히 똑똑한 체를 해. 그래가지고 자기는 무슨 법 몇 조 요건을 허가에 관련된 법 몇 조 요건을 다 구비했으니까 허가해달라. 그리고 신청해왔어. 근데 행정위원회 검토했어. 그랬더니 그 중에 무슨 법 몇 조 몇 항 요건은 구비가 안 된 거야. 그래서 행정위원이 당신은 무슨 요건을 구비 안 됐기에 허가를 거부합니다. 했거든? 그랬더니 상대방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 이거 위법이야. 왜? 무슨 법 몇 조 몇 항을 기재를 안 했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유를 제대로 기재를 안 했어. 그러니까 이건 위법이야. 거부한 건. 이렇게 싸웠는데, 자, 판결은 뭐야?
아니 원래 신청한 사람도 근거 조항을 다 명시해서 신청을 했고, 응? 그래서 행정청은 이제 거부를 하면서 상대방이 몇 조 몇 항의 요건을 구비 못해서 거부당하는지 다 알 수 있게끔 써줬다는 거야. 단지 뭐만 안 썼어. 무슨 법, 몇 조 몇 항, 이거만 안 써놓은 거야. 몇 조 몇 항, 응? 몇 조 몇 항, 요거까지만, 요거는 표시를 안 했다. 그랬다고 해도, 그래서 여기 뭐야? 셋째 줄, 당사자가 그 근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즉 자기한테 무슨 법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거부가 되는지, 응? 그 요건을 못 갖춰서 거부가 되는지 알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이유를 제시했대. 그러면 된 거래, 응? 그러면 된 거지. 거기다가 뭐야? 근거 및 이유를 뭐까지 안 써도 된대. 구체적인 이유, 구체적인 조항, 응? 법 몇 조 몇 항, 그리고 그 법 몇 조 몇 항의 내용까지 꼭 명시할 필요는 없다. 그것까지 명시 안 했더라도 위법이라고 볼 수 없다. 아까 이유 제시는 상대방이 납득하게 하려는 거잖아. 상대방이 납득할 수 있는 정도다. 객관적으로 와서 납득할 수 있는 정도로 이유를 제시했다면 됐다는 거야. 응? 굳이 뭐 몇 조 몇 항까지는 꼭 안 썼더라도 괜찮다. 응? 자, 그 다음에 오른쪽 가니까 뭐 판례를 공부해야 되냐? 7번 판례가 매우 중요하네. 자, 7번 판례 보면, 자, 세금 고지서를 보낼 때 세금 부과 처분하잖아. 세금 부과하면은 고지서 서면으로 부과하는데 거기 필수 기재사항들이 있단 말이야. 근데 기재사항 중에 뭐를 빼먹고 보냈다는 거지, 고지서를. 예, 그런 경우 두 번째, 뭐 부가가치, 둘째 줄 끝에 봐. 부가가치세법 같은 개별 세법에 세금 고지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더라도 국세징수법에서 정해놓은 것 같은 납세 고지서에 기재될 요건을 다 갖춰서 부과해야 된다. 응? 이런 얘기를 하면서 또 하나. 자, 이런 적법 절차의 원칙이 과세 처분에도 적용됨에 따른 당연한 규결이다. 이렇게 하고 이게 한 문장. 두 번째, 하나의 세금 고지서에 여러 개의 세금을 같이 부과한대. 고지서는 하나인데 고지서 안에 보면 무슨 세, 무슨 세, 무슨 세 여러 개의 세금을 복수의 세금 부과 처분을 같이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된대? 각각의 세금 과세 처분별로 세금액과 산출 근거를 따로따로 구분해서 기재해야 된대요. 응?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어요. 우리가 무슨 이제 모르겠다, 여러분들 그 재산세 이런 세금 고지서가 오잖아. 그러면 재산세만 거기에 기재되어 있는 게 아니야. 재산세 얼마, 응? 그 다음에 또 각종 세금이 붙어요. 무슨 세는 그 부과되는 재산세 0. 몇 프로를 무슨 세로 한다. 그리고 거기 또 부차적으로 거기에 0. 몇 프로가 무슨 세라고 또 붙어 있어요. 무슨 세가 따라 붙어요. 응? 그래서 그 하나의 고지서에 무슨 세 이렇게 여러 개의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는 각각의 세금마다 각각의 근거와 이유가 세금액 산출 근거 이런 게 다 따로따로 기재돼야 된다. 응? 이거였고, 그 다음에 8번도 마찬가지입니다. 8번도 맨 밑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의 하나의 납세고지서에 본래의 세금과 가산세. 가산세가 뭐냐면 쉽게 말하면 연체이자야, 연체이자. 가산세가 연체이자라고 말하고 그래도 되긴 된다. 지금은. 그러니까 뭐냐, 뭐 정당한 이유 없이 제때 세금을 안 내거나 그러면 더 내게 하는 세금입니다. 응? 하여튼 원래의 세금액과 가산세를 같이 부과할 때는 고지서에 본세와 가산세 각각의 세금액과 산출금과 따로따로 기재돼야 된다. 응? 그죠? 그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여러 종류의 가산세를 함께 부과할 때도 각각의 가산세별로 다 따로따로 또 산출근거 기재 따로 해야 된다. 응? 야, 9번 판례 보니까 최근 판례긴 한데 뭐라고 나왔습니까? 셋째 주 끝에 앞에는 이제 이유 제시야.
하도록 한 취지를 쭉 설명하고 제9대 처분하면서 당사자가 근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이유를 제시해. 상대방이 납득할 수 있는 정도로 이유를 제시했다. 이 말이 딱 뜨면 결론은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겠지. 예? 왜냐면 이유 제시는 납득하게 하려는 거니까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이유를 제시했다고 본다면, 그죠? 자, 그 다음에 처분 절차의 마지막 3번 처분의 방식, 또 처분의 정정, 또 처분받은 자가 승복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분의 방식은 행정청이 처분할 때는 뭐로 하게 되어 있어? 문서로. 응? 근데 이것도 반드시 문서로가 아닙니다. 원칙이 문서로 하게 되어 있다. 다만 다른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다면 문서로 안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은 문서로 해야 되는 게 원칙. 그리고 국민도 신청을 전자문서로 신청할 수 있듯이 행정청도 전자문서로 처분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세금 부과도 전자문서로 할 수 있어요. 응? 근데 전제 조건이 뭐라고? 동의해야 된다고, 상대방이. 그래서 두 번째 줄에 전자문서로 처분할 때는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응? 네, 거기까지. 그러면서도 또 셋째 줄에 어떻게 있어? 신속 또 뭐야? 경미한 사안일 때는 말로도 처분할 수 있고 그 밖의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응? 여러분 말도 아닌 그 밖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경우 어떤 거 있을까? 교통신호등이 신호 보내는 거. 그 신호에 따를 의무를 부과하는 하명입니다. 하명처분. 응? 그치? 응.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 문장 구조를 보면 국민한테 이제 법 집행하는 처분은 원칙이 문서로 하는 게 원칙이 돼. 응? 신속을 요하거나 경미한 사안이거나 그럴 때는 말 등 다른 방법으로도 하는 게 허용된다. 이런 취지죠. 자, 1항 보고. 그 다음에 처분의 정정은 한번 예전에 공부했지. 행정청은 자기가 한 처분에 오기, 오산, 그 밖에 명백한 잘못이 있을 때는 알아서 고치고 아니면 신청하거나 고치고 상대방한테 지체 없이 알려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런 건 독립적인 하자로 다루지 않는다 그랬지? 그 다음에 불복고지, 고지라 그래서 예를 들면 영업정지 처분, 여기서 최종적으로 이제 영업정지 나갈 거 아니야. 나갈 때 이유도 제시해야 될 뿐만 아니라 여기다 뭣도 같이 기재해야 돼. 영업정지 처분받은 상대방 여기에 승복을 못하겠으면 언제까지 권한 있는 상급기관 어디에다가 이거 행정심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행정소송 제기할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거 알려주게 돼 있는 거야. 상대방이 승복 못할 때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는지, 그지? 그거를 고지제도라고 합니다. 응? 참고로 읽어주세요. 자, 판례. 1번 이거 했다. 우리 행정절차법 24조는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문서로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 문서로 해야 될 처분을 문서로 안 하면 무효인 처분이다. 배웠잖아, 우리 하자 공부할 때. 응? 그래서 여기 소방서장이 무슨 구두로 시설 보안 명령 내린 거 문서로 해야 될 걸 구두로 했다 해서 무효로 본 사례로 공부했잖아. 1번 한 거고. 2번도 한 거다. 이거 면허 정지시켜요. 운전면허 정지시켜요. 운전면허 취소나 운전면허 정지도 문서로 해야 됩니다. 근데 경찰관이 말로다가 당신 면허 정지됐습니다 알려준 거 무효다. 응? 그러니까 1, 2번 다 문서로 하게 돼 있는 걸 문서로 안 하고 말로 하는 조치는 다 무효다. 응? 3번하고 4번은 비교. 자, 원칙이 뭐야? 상대방 국민에게 문서로 이런 내용의 처분한다 나갔어. 그러면 거기에 써진 문구가 명확해. 어떤 내용의 처분했는지가 명확하다면 그대로 해석을 해야지. 그걸 확장하거나, 처분하고 난 이후에 생긴 사정 이런 걸까지 보태가지고 다르게 확대 해석하고 하면 안 된다는 거야. 명확할 때는, 그지? 근데 처분하는 문서에 뭐라고 써서 내보냈는데 그 문서 내용이 불분명해. 내용이. 그럴 때는 그 처분이 있고 난 이후에 변화된 사정, 상대방의 주장 이런 것도 다 검토해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야. 처분의 내용을 해석할 수 있다. 그래서 이 3번은 분명한 경우죠. 명확한. 응? 셋째 줄 보면 분명하대. 분명하다면 그대로
해석해야지. 그거가 다르게 다른 거 막 추가해서 확대 해석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고, 다른 처분까지 막 포함된 거로 해석하면 안 되고. 그런데 4번은 불분명해. 어떤 내용이 처분해? 불분명해. 그지? 그럴 때는 뭐 여러 가지 고려해서 어떤 내용의 처분했는지를 확정 지어야 된다는 뜻이죠. 네. 자, 그렇게 정리하면 되고, 자, 잠깐 쉬는 시간을 갖고 이제 절차에 조금 남았어. 요거 한 30분 정도 하면 될 거야. 내가 그거 하고 문제 그 행정 절차 최근 역순으로 해서 올해 2021년도부터 해서 역순으로 20문제 어떻게 나왔나 풀어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자, 잠시 쉽시다.